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또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지금의 이 약간의 혼란도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낼 것이고, 오히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민생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보겠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국제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 민생 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관계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2중, 3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예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 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 상태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시고요. 네.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매점 매석 부분 조사 처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처분은 물론 이게 최고가 지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무슨 영업정지나 아니면 뭐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아니 마련하는 게 현재 상태로. 예, 지금 공정위에서 예. 가격 전국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네.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에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조치 권한을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러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뭐 6개월을 한 1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안 하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나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네,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류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 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막 바가지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물가 문제는 어쨌든 석유류 판매도 허가제도 지금 현재 허가제도죠. 네. 신고제도입니까? 주유소 설치하는 거? 예,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세요? 어쨌든 그 무제한적으로 뭐 허용하는 건 사실 아닐 텐데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인데 그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에 대한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고. 그 관련해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가격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호텔이나 숙박업체나 주유소 같은 데서 가격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렇죠. 제재 수단은 없지만 공정위에서는 이제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안내해서 너무 높은 가격인 주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네. 방식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법률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민정수석입니다. 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은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부당 이득 전액을 2조의 2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걸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 상입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최고 가격 지정을. 예, 그게 최고 가격 지정을 하게 돼가 있는데 보니까 요거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뭐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네, 지역별로, 네. 뭐 유류 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가지 유류대 바가지는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뭐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님, 그 혁신본부장입니다. 예.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민들이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주유소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건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하나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최고 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예. 뭐 손해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중동 지역 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과 이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이 6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이란 지도부 대부분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황 발생 직후부터 매일 본부와 공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4개 현지 대사들과 현지 상황을 또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각 공관을 통해 각국별 우리 국민 구체 체류 현황은 물론 영공 폐쇄 여부와 민항기 운항 현황 등을 매일 확인하여 우리 국민들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단체 SNS 방을 통해 수시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소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단기 체류자는 4,935명, 전체 14개국에 모두 합해서 단기 체류자는 4,935명, 이를 포함한 전체 우리 한국인 국적자는 18,47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경우 국내 가족과 소통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항공편 안내와 숙소, 차량 예약 등도 지원 중입니다. 3월 2일에는 중동 지역 7개 국가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일괄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 전역에 최소 2단계 이상의 여행 자제와 출국 권고 등 여행 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또 현지 공관 지원하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 중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란에 체류 중이던 교민 9명과 이란 국적 가족 4명, 공관원, 가족 13명, 단기 체류자 2명 등 총 28명이 육로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입국했고 다음 날에도 교민 1명이 추가되어 총 29명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지난 화요일 66명의 우리 교민과 47명의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가 이집트로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버스 임차, 입국 수속, 숙박 확보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지 공관과 본부에서 급파한 신속 대응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레인에 있던 국민 13명과 이라크에 있던 우리 국민 2명도 현지 공관의 지원으로 무사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였고 남아 계신 국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이러한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잠깐만. 네. 어쨌든 재외국민 안전보호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국가의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잘 해오고 계신데 향후에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좀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에너지부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는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좀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저 서남 해안 쪽에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송전망을 계속 확충해야 될 상황인데 송전망 확충도 그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어쨌든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부도 계속 애를 쓰고는 있는데 뭐 재경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인식도 바꾸고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안정 요소가 크니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산업계, 경제계도 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도권이 다 집중돼서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막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 시위하고 또 국토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또 생산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되고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네.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획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 또 지금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거기서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정하지도 않고 또 국가 발전에도 저해되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데서 쓰는 건 싸게 또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 부처들이 산업경제 관련 부처들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언제나 중요한데 위기를 위기로 방치하고 끌려다니면은 그야말로 우리도 낙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위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의식도 바꾸고 좀 더 신속하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산업부도 마찬가지죠. 산업부도 지금 장관이 지금 캐나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차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산업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재경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금융 부분은 이게 이 경제 분야 중에 제일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융 분야죠. 네, 맞습니다. 소위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면 결국은 진폭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제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안정기금을 준비한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요거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채권 시장이랑 단기 자금 시장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거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예, 이 자금시장, 채권시장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대로 하는 거고, 네. 뭐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옛날에는 뭐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어거지로 사거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또 시장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한국이니까 싸, 원래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도 안 하고 해외에 상장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회사가.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고쳐가는 중이고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종의 기회 요인으로 좀 활용을 해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지배 구조가 좀 이상하다. 지배권이 남용된다. 지배 경영권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고 또 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무슨
미리 정보를 알아가 자기는 사놓고 나중에 뭐 기사 쓰고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통정 매매해가지고 어거지로 가격을 올리고 가짜 정보 유포해가지고 시장 조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철저하게 지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반도의 군사 안보적 리스크, 남북 관계가 불안정해지면 경제가 악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도 제거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산업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산업 체질을 바꾸는 거,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역시 넘어진 김에 옷도 바꿔 입고 쉴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그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좀 계속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 주가를 일부러 상속을 대비해서 뭐 누르고 있는 거를 지금 시정하기 위한 입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그거 포함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엄청 많잖아요. 다른 전 세계의 어떤 자본시장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잠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 소위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면 좋겠어요. 우리 총리께서 아주 뭐 잘 해주고 계신데 좀 더 주마가 편이라고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신속하게 정책 입안과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24시간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교민 철수 지원 요청 시 군 수송기 등을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파부대 인원과 장비는 현재까지 이상 없습니다. 해파부대는 영 내에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대 방호 시설에 대해서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합방위태세는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지난번에 3월 2일 날 미측과도 공조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26년도 FS 훈련 등 정상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방안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네. 안보의 핵심은 상대를 자극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무슨 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또 한반도 정세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면 좋겠어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철저히 그런 태세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황을 안정시키고 이 위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관점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고 사항은 다 토의된 것을 기초로 해서 원안을 접수하고 이제 의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또 국가가 안정되고 또 성장 발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해 가면서 또는 불안을 조장해 가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행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